일부 정말 적은 인원이었지만 정말 심도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종환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그리고 지선 총장님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서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노래 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노래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바람 부는 날이면 언덕에 올라 넓은 들을 바라보며 박수 치면서 할까요? 시작! 그 여인의 마지막 그 말 한마디 생각하며 웃음 짓네. 같이 할 수 있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예예예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비오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망호를 바라보며 그 여인의 마지막 그 말 한마디 생각하며 웃음 짓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예예예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벌써 11월 달인데 얼마 전에 눈이 내렸어요. 3절은 눈 내리는 날이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눈 오는 날이면 펄펄 날리는 한방눈을 바라보며 그 여인의 마지막 그 말 한마디 생각하며 웃음제 자신있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예예예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 발표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앞자리에 있는 사람은 뒤로 가고 뒷자리에 있는 사람은 앞에 나오는데 늦게 오신 분부터 발표하는 순서를 할 텐데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고요. 1인당 한 4, 5분 정도. 전 광고쟁이라서 15초 만에 끝나요. 남은 음식은 럭키랩으로 싸주세요. 그죠? 최고의 자리는 언제나 칼스버거. 그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5초면 승부하는데 4, 5분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 지금부터 3, 40분 정도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 저희와 인연을 맺은 지가 꽤 오래되셨고 이번에 저희 학교에 또 돈 내고 공부도 하시는 우리 신미자 회장님 잠깐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지방자치, 내가 생각하는 지역 발표 하고 싶은 얘기 자기소개 큰 박수 쳐주시면 신미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또 안녕이 있고 또 만날 때 인생학교에 와서 만나 뵙기 때문에 저 또 다 아시는 분도 있고 반면에 또 모르는 새로 오신 또 우리 저 예전에 또 마지막에 김영자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왔었더라고요. 그게 너무 반갑고 또 모든 일이 저희가 소중한 네,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이라고 제가 좀 간략하게 명확하게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인연을 맺은 것도 참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시면 제가 마음이 또 연령대도 좀 있고 해서 또 명예 직분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부지런하시고 저보다 훨씬 부지런하고 저는 우리 신랑이 또 밤낮으로 바뀌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더라고요. 좀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활동을 영역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신미자 회장님은 저랑 향토노래 창작단을 2년간 했는데 지방을 활성화시키려면 노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향토노래 창작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분 남편이 김영철이라고 유명한 작곡가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또 전국 노래자랑 심사위원장도 하고 그러셨는데 생각이 잘못된 게
지방에서 이제 가수들이 CD를 들고 와요. 이걸 틀어달래. 이건 안 된다. 왜냐면 트로트 갖고는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와 함께 하려면 지역을 특화시킨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울며 짜는 노래 갖고 그게 마산이 발전하겠습니까? 지역을 특화시키는 노래. 예를 들어서 뭐 내포의 노래라든가 뭐 설화산 만산도 이걸 해야지. 꿈꾸는 백마강해서 백마강을 팔아먹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노래 갖고는 안 돼.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제가 중단을 했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한다니까 나도 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선거 이벤트 과정에 그 학생으로 들어오셨어요. 35만 원 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연이 됐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가 필요해 로고송 같은 거 그걸 좀 특별히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특히 오늘 후보분들은 좀 인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신미자전 짧고 굵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인천에서 오셨는데 제가 이제 동생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치 감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만 돌아다니지 말고 오늘 오라고 왔습니다. 우리 조현 회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지방화에 대해서 또는 오신 분들에 대해 축하 인사해 주십시오. 조현 회장 국민의힘에서 아주 뭐 안철수고 뭐 쫓아가는 거 열심히 안철수 윤석열 예 우리 후보님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예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경제도 또 살아야지 제가 살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지금 개인 일을 조금 보다가 여기가 또 생각나가지고 조금 밀어넣고 우리 조다로 교수님 뜨거운 이 저기에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제 어떤 일도 있지만 내년 제가 지방선거까지는 우리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마음이 한 30~40%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남들이 보면 한심하다 그럴까봐. 그래서 어쨌든 카톡으로 지금 작업도 하고요. 이제 캠프가 꾸려지면 제가 그동안 했던 열정을 좀 쏟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은근히 지금 제가 그 배준영 의원을 국회의원을 시켰는데 거기 너무 흔들어가지고 이번 9번째 이분이 이제 소속을 보는데 오늘 내일까지 아마 잘 뭔가를 우리가 조금 진정서를 좀 내야 될 것 같았고 아침에 그걸 받으러 다니다가 여기 조금 더 중요해서 왔어요. 지금 또 가서 열정적으로 한 100명 정도 받아가지고 하고요. 어쨌든 제 마음속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과 나라를 위하고 좀 더 또 살기 따뜻한 이런 환경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그래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연희 조다로보다 더 에너지가 셉니다. 오늘 정말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맨날 지각하는데 일찍 오셨어요. 제일 먼저 오신 상주에서 오신 상주시장님 후보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과거에 그 DHL이라는 세계적인 회사에서 근무도 하시고 상주에 대한 애정이 참 많습니다. 포부를 들어보시고 좀 고쳐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표를 찍게 해서 당선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저는 평생 34년을 DHL이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공채 1기로 들어가서 부사장으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300의 고장, 아까 우리 조선님께서 저희 상주를 아주 열심히 자랑을 해주셨는데 상주는 300의 고향입니다. 아까 명주를 얘기하셨는데 누에꽃이 외에 2가지 백이 더 있습니다. 꽃감, 전국 명산의 꽃감 상주, 그리고 이제 300의 쌀. 저희들 상주의 쌀은 강원도 전체 면적을 능가하는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00의 옛 명성을 되살리고 좀 더 확장성 있는 도시, 뻗어나가는 도시, 또 지금 소멸하는 도시, 노령 인구가 아주 심각한 이 도시를 이 사람이 들어오는 도시, 그리고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환경 전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여러 많은 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로서
여러분들의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 발전, 나라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선거판에 쫓아다 보니까 이런 것 좀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잠깐만요. 제가 저분 이름 한번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방 해놓고 박두석이라고 되어 있죠? 네. 한번 하겠습니다. 박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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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박두석! 박두석! 당선되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합치면 가능합니다. 세 가지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소신이 있으면 되는데 300을 살리겠다고 하잖아요. 명주 살리고 쌀도 살리고 꽃감도 살린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별자리까지 놓으면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름만 나면 돼. 이름만 들고 우리가 저놈 찍자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자금은 뭐 본인이 알아서 나중에 교통비는 주시겠지. 자, 박수석 위원장님께서 내년 6월 1일 날 상주시장으로 되시도록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네.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이 되실 테니까 한번 갈 거거든요. 같이 가실 분은 그때 같이 가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오늘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잠시 후에 3시에는 우리 박 회장님 급해서 가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모임이 있고, 저녁에는 제가 한옥희 감독을 만나기로 했는데 좋은 공연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평생 동안 음악하신 분인데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공연이. 그래서 꼭 괜찮은 분 한 분이나 두 분 모시고 그러니까 같이 가실 수 있으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이제 언론 플레이 하려고 대전일보 서울지사장하고 점심을 먹기로 하고 천안에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 분 가시면 좋겠는데, 천안에 뭘 하냐면 한 목사님이 큰 건물과 땅을 갖고 계신데 너무 좋은 일이라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백야 김자진 선생이 홍성에다가 옛날에 호서의 홍성고등학교 호서 명성인데 호명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300명의 지도자를 육성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넘겨주고 갔거든요. 근데 홍성이라 이런 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천안에다가 호명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걸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떨렸어요. 천안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 가겠다고 했어요. 같이 가실 분이면 하고, 가는 김에 제가 아산 이길영 시장하고 천안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호명학교를 호명 아카데미라고 해서 여기 신촌하고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땅도 많고 돈도 있고 괜찮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비밀인데, 원래 이명수 의원이 오늘 오기로 이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시간을 쪼갰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오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래서 충청도 대망론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을 뒤흔들려고 하려고. 그때 이명수를 띄워주면 되거든요. 이명수가 지명도가 낮아. 착하긴 되게 착한데. 그래서 저랑 공동으로 충청도 대망론 책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나 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10명, 5명 하더라도 큰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연희 씨 그랬는데 쫓아다닌다고 되지도 않아. 나중에 면석이 하나도 안 줘. 지금도 만들 우리가 힘을 합쳐야 역사를 들이잡을 거고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20년 만에 김병준한테 문자를 넣었어. 내가 밀어줄게 그랬거든요. 김병준이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저는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만나서 단판을 먼저 칠 겁니다. 순서가 있거든요. 왜? 중앙대학교 선배가 다른 데가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너는 국방은 미국하고 해라. 안 할래? 안 하면 너랑 같이 못해. 1만 년 동안 우리가 8,000년을 세계를 지배하는데 왜 중국 하부 노릇해? 중국이 핵이 5,000개야. 북한은 1도 안 돼. 붙는 순간 중국 죽여버린다고. 가가놈하고야 이 돈은 뭐야. 원래 원교 근공이잖아요.
근처는 가깝게 싸우는 거예요. 멀리 해야지. 중국이 가까워, 미국이 가까워. 왜 미국하고 싸우려고 하냐고. 잘못된 거예요. 멀리는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하고 같이, 가까이 있는 놈이 다 먹어요. 우리 고구려백제 신라 동안 중국이 다 우리를 못 살게 굴었어요. 얼마나 많은 여자 공출해 간 거 모르셔요? 남자 고추 자라고 몇 배가만 가져간지 모르셔요? 삼존재에서 얼마나 직직한지 모르시냐고요. 근데 왜 중국하고 그런 짓 해? 중국은 돈 뺏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중국에 13억이라는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전부 아파트 단지 만들려고 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단지가 땅값이 올라서 우리가 상가를 여기다 짓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글로 들어가냐고. 바보들이에요. 난 대한민국 학자들 다 똥개라고 생각해요. 왜 글로 들어가서 아파트 단지 가서 다 뺏기고 오냐고. 중국에 공산당인데 아파트 단지 돈 벌어가 하겠어요? 경비원이 다 뺏어간다고. 정부 다 뺏기고 와요. 왜? 밀은 곰탱이 아니야? 중국 제가 만약에 대통령 하면 다 철수하고 월남하고 작업하고 인도하고 작업하면 돼요. 돈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전략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변되는데 덤벼들잖아. 발칙한 놈이라고 저놈이. 지금까지 대통령은 다 발칙한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 이승만도 발칙하고 박정희도 다 발칙했어요. 노무현도 발칙하고 박근혜도 발칙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아까 44개 강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9월달에 찍었는데요. 역대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이 만들고 4.19가 만든 게 누구예요? 윤보선이고 박정희는 총으로 빼서 누구까지 했어요? 노태우까지 하고 노태우가 김영삼이 김대중, 김세종이 노무현 만들었어요. 노무현이 더럽게 못하니까 어떻게 돼? 아무나 나와도 되는 거야. 서울시장에 아무나 나오면 되잖아요. 안철수가 나와도 되고 아무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노무현이 워낙 잘못했다. 폐죽이라고 다 도망갔잖아요.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명박 박근혜 서로 잘났다고 싸워가 둘이 깜빵 갔잖아. 문재인이 얘기할게요. 그건 문재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거지로 뺏었어요. 헌법 갖고 따져도 소용없어. 센 놈이 이기는 거야. 칼로 뺏었잖아요. 문재인이가 얼마나 똑똑해요. 헌법 장악하면 되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선관위 장악해본 적 있어요? 센 놈이야. 돈 있고. 문현동 돈인지 어떤 돈이 돈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는 돈 안 줘서 깜빵 가고 문재인은 돈 써서 대통령 된 거예요. 자, 이 두 분이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있어요. 돈이 없어. 돈 없이 이기는 방법이 제 선거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돈 없이 이기는 방법. 좋잖아요. 자, 오늘 떠들어서 죄송하고요. 우리 시의원 하실 때 정말 제가 아주 대단한 돈으로 봤어요. 우리 의원님 모셔서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서울시 교육감 만세! 안녕하세요. 벌써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가 그러니까 10년이 두 번 지나고 21년 됐습니다. 2000년 1월 4일 날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정치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그 환경에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도 정치를 잘해야 행복해요. 또 직장도 정치를 잘해야 무난하고 또 행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정치 그러면 국회만 생각하고 대통령만 생각해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교육이 중요하냐. 저는 명함에 처음에 2000년도 처음 입당하면서 명함을 만들 때 생각한 게 뭐냐면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육이라는 것은 제도권 교육과 비제도권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비제도권 교육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제도권 교육보다는 비제도권 교육이 훨씬 더 비중도 크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특히 우리 엄마들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한 것이 바로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6개월간 강의를 했습니다. TV에서. 무엇이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하게 된 것은 원칙은 사람들이 저보면 그래요. 의원님은 교육이 훨씬 맞는데 왜 자꾸만 서울시장을 꿈꾸냐는데 제가 사실은 2018년도 서울시장을 꿈꾼 이유는 예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육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되면 교육 좀 많이 해서 비제도권 교육 좀 살려보려고요. 교육감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좀 돈에 대해서 여유가 없어요. 인건비 80% 이상 빼고 나면은 그 교육감이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펼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4년이 돼서 내년에 제가 이제 거의 70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30년 동안의 현장과 또 걸스카웃이라는 큰 사회적인 단체를 가지고 50년 동안 활동했던 그거와 또 정치인으로서 20년 이 모든 걸 융합시켜 가지고 제가 내년에 교육감을 한번 출마를 해서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교육이 일단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아이들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동네에 있는 학교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만 10년도 안 됐는데 6학년하고 1학년하고 반밖에 안 돼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가장 인구 감소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학교 현장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기 우리 서정환 대표님도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예산이라는 건 돈을 여러분들도 써봤지만 푼돈은 힘이 발휘하지 못해요. 예산은 뭉쳐야 돼요. 그래서 한 곳에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큰 시너지 효과도 열어가지고 파생이 되는데 쪼각쪼각 지금 예산이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교육감이 된다면 그동안의 경험과 여러 가지 생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기초학력입니다. 지금 여러 개 계신데 이번에 신문을 보신 분들 계시겠죠. 아버지 성함을 한자로 하는 애도 없고 자기 이름조차도 한자로 못 써요. 근데 왜 그럼 한자를 써야 되느냐. 한자는 문해 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면 기초학력 신장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시 적할 때 누가 돌아가셔서 낙엽이라는 시를 쓰시면서 낙엽의 미소를 쓰시면서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생명의 존중함을 가르쳐서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지금 서양에서는 20몇 년 전부터 정규 과목으로 시켜요. 자살률이 이렇게 많다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살아왔고 현장에서 또 교사로서 또 걸스카웃 사회적 지도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그래도 지역의원으로 또 서울시 의원으로 그 다음에 출마도 여러 군데 해봤고요. 또 시장을 도전했던 그런 용감을 가지고 내년에 한번 서울시 교육감에 도전해보고자 하는데 우리 조다르 교수님께서 저에게 가장 힘을 주는 게 사실은 돈입니다. 선거는 일단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마중물 돈을 만들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잘 돼서 캠프를 꾸리게 되면 우리 교수님을 최고의 그냥 자문위원 고문으로 모시고 또 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김경자가 만약 교육감이 된다면 사람들이 저렇게 교육감 하나가 바뀐다고 이렇게 현장이 바뀌나? 이거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참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거리두기도 좀 완화돼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니까 좀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다르 교수님 같은 분이 주변 가까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 반갑고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 항상 행복하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질문 좀 드려도 돼요? 네. 의원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출생 서울. 서울이요? 서울 토백이네. 서울도 백제입니다. 대백제의 부활을 그 전라도부터 저 충청도 경기도로 몰아 서울로 몰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 의원님의 장점을 세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 무대뽀야, 무대뽀. 두 번째는 바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세 번째는
솔직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솔직하면요, 무슨 돈이 안 벌려. 실은 선거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예요. 서울시의 교육감이라는 것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몇십억 정도 들어가요. 근데 그 정당에서 지원을 하면 그 정당에서 돈을 빌려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이 서울시장 나간다 그러면 한 40억 정도 되는 돈을 자기 돈 한 2억 정도만 하면 정당에서 빌려줘요. 그 당선이 되면 15% 이상만 되면 돈을 주니까 돈을 남길 수도 있어. 내가 40억 썼다고 거짓말하고 30억 쓰면 10억이 지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선거법이에요. 선거법은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감은 문제가 당에서 공천을 안 주니까 당에서 돈을 안 빌려준단 말이야. 이게 문제예요. 개인이 해야 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요즘에 보면 선거에 15%만 되면 돈이 나오니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파는 것도 한 방법이고. 하여튼 좀 연구를 해보시죠, 뭐. 문제는 지명도를 올리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명도가 올려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돈을 내는 사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과 간판 자금 중에서 실은 조직을 만들면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공천을 못 받습니다. 교육감은. 그러나 대체로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 계열은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은 몰아줘. 근데 국민의힘은 서로 잘났다고 해서 지는 거예요. 보수는 그래서 문제. 지난번에 선영을 사랑했는데 선거를 못 하더라고. 이쁘긴 한데.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선거를 못 해요. 도와주러 갔다 제가 웃고 왔는데 착하긴 한데 박선영이 선거 진짜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선거하는 방법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공짜는 아니고 여기 이분들 밥은 사야지. 어쨌든 오늘 서울시 의원 하실 때 정말 서울시를 들었다 놨다 하니까 서울시장 금방 서울시장 될 줄 알았더니 공천 안 줘갖고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엔 교육감은 잘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꿈을 가지시고 같이 하면 좋겠고, 만약 우리가 같이 해서 김경자 의원께서 서울시 교육감이 되면 이게 이제 마크롱처럼 뜨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서두에 문화강대국을 만들려면 3가지를 고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치, 언론,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의 우두머리인 종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대학교 총장님이나 언론이 제도 기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오치선 총장님께서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셨는데 내년 3월 9일 날 6월 1일 날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알아도 안 해. 왜? 지구가 다 망해가고 있거든요. 관심 없어요. 손가락 빼진 게 중요해. 지구 망한데도 그냥 쓰레기 막 버려. 온 지구가 망한 데는 관심이 없어. 우리 아들 어디가 다친 거 그거 멱살 잡고 싸워요. 인생에는 3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급한 일이 있어요. 막 설산할 때 화장실 가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루 화장실 안 가도 돼요. 급한 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맨날 하는 일이야. 밥 먹고 이빨 닦는 일. 이빨 좀 안 닦으면 어때?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어떻게 늘 생각하면 저랑 모이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랑 하면 정말 좋은 사람 해줄 텐데. 근데 정말 마음을 여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쓸개를 못 내주는 거예요. 저는 어느 모임에 가도 저처럼 하는 데가 없어요. 분이 얼렁뚱땅 하고요. 전부 소개도 안 해. 전 다 오픈하잖아요. 여기 온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와가지고 밀어나는 거야. 얼렁뚱땅하고 가버려. 그 둘이 일이 안 됩니다. 왜냐면 결국 나한테 물어보거든. 하지마 그러면 안 하는지 모르면서. 가까이 하고 함께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 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오치선 총장님도 그렇고 여기 박재천 시인님도 그렇고 김태수 목사님도 그렇고 다 어제 오늘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사진 찍는 우리 김 작가님도 보통이 아니셔. 그래서 이제 제가 돈 버는 방법을 하나씩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저 돈 버는 방법 알아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쫓아다니지 않았을 뿐이고 저기 우리
총무님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요, 다 똑똑합니다. 의료관광의 제일 중요한 게 의료 검진에 대해서 박사셔요. 저분 만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6개월 동안 내가 하는 거 봐라. 맨날 앉아 계시, 1년 동안 앉아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훌륭하신 우리 총무님, 홍순자산에 박수 한번 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 신랑이 의료검진 회사를 크게 하다가 조금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 욕하지 마라. 당신이 돈을 벌어서 남편 기 좀 살려줘라. 그래서 제가 언젠가 큰 돈을 만들려고 합니다.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노래를 열심히 하는 총각이 하나 있어서 제가 노래 하나 부탁했거든요. 우리 혁이 씨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노래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자, 미래의 BTS를 능가할 가수 혁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무 노래나 하고 싶은 거 같아. 나 요새 박창근한테 빠졌어. 그래, 인사하시고 형님들한테. 이거 벗어야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머니까 1m 이상 되니까. 왜? 마이크 쓰셔도 되고요. 안 벗기시면 안 하고 돼요. 잘생겼다. 마스크 그럼. 벗으니까 잘생긴 보이죠. 젊은 사람들은 처음 같아요. 무선 마이크 아까 있지 않았어요? 이거 뭐 어디 유출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그런 거 안 찍어요. 찍을지도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아까 무선 마이크 어디다 치웠어요? 그거 쓰세요. 내가 다 찍어요. 셋. 정책을 마이크. 난 선거에 넘버 1, 2, 3 쳐가지고 연결. 스타트만 하면 셋. 밑에 뒤에 거 피셔야 돼. 뒤에 네, 됐습니다. 원래 이런 스타들은 매니저를 데리고 매니저가 없다고 매니저. 여러분,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많이 마련해야 돼요. 여기 시작한 이유가 우리들끼리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화여대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홍익대를 끌어올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팅이 되면 내년부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총장님 덕택에 한류 교육을 살리는 가능합니다. 조금만 하면 유명한 가수들도 데려다가 조금 움직이면 셋, 둘. 역시 멋지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음악을 깔려고 하는. 좀. 오케이. 잠깐 맛깔리기 위해서 우리 박 회장님 셋이 모임 잠깐 소개 좀 해주겠어요? 잠깐 1분만. 준비하세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주권 행복신문고를 맡고 있는 박종화라고 합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주권 시대를 우리가 함께 창조하는 국민공천대를 오후 3시에 인사동에서 이렇게 오늘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우리 조다루 교수님께서 이렇게 평생을 준비하신 씨앗들이 함께 열매 맺는
기적 같은 현실 속에 한류 콘텐츠 개발 주식회사가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식사 시간에 서로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렛츠고! 합시다!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난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힘겹게 버틴 걸. 난 참 기억력도 좋지 않은데 왜 너에 관한 건 그 사소한 추억들까지도 난 생각이 나는지. 너를 잊을 수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산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오늘 다시 있는 것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 I don't wanna say goodbye.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힘겹게 버틴 걸. 이와 참 빨리 좋은 사람과 행복하길 바래. 그녀만 내 마음 속에서 걸칠 것 같아. 너를 잊을 수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너를 보내주는 일. 이젠 멀어져 하지만 잠시였지만 세상에 오늘 다시 있는 것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서로가 하나씩 선물을 나눠간 거잖아. 넌 마음을 준 대신 난 너의 생각을 준 거야. 다시 또 나를 살아가게 할 거야. Never have never for you. My girl, 날 아프게 했지만 너는 고마워. 그날까지 만들어줘서. Thank you so much. 다음에 제대로 된 무대에서 한번 아드님이 이제 닮았어. 네, 오늘 노래한 우리 혁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 아들이 닮은 것 같아. 오빠 내 말이 맞잖아. 시간이 많이 돼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를 다 듣고 경청하셨는데 우리 평가의 회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지자체하고 일도 하시고 또 대학에서도 동국대학교 교수 하시면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종합 평가처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병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같고요. 동시에 소리가 되게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같이 공동체도 같이 생각하는 공동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이익도 놓치진 않지만 그래도 공동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도 그런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지다 보니까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한국사를 이끄는 리더 그룹들을 잘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뽑힐 때는 열심히 하겠다는 놓고 나서 뽑히고 나면 완전히 기답하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이런 한국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또 좀 점검하고 관리하자. 그리고 잘못된 걸 찾아서 좋은 방안을 내자 해서 이제 공공정책 평가협회라는 조직을 가동해서 계속 지자체든 공공기관이든 중앙부처든 그런 사업들 중간중간 참고해서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책을 들어서 잘 되도록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그런 일환으로 2013년부터 지금 현재 5년째 전국적으로 유명적 정책 사례 선발대를 개최해가지고 한국의 중요한 성공적인 정책을 발굴해가지고 중국에 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상당히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낸 사업들이 정말 많이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사실 저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를 이끄는 중요한 분들을 잘 인성이나 역량을 잘 봐서 그런 분을 발굴해서 제대로 일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여러 가지 선거 이벤트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정량인 분들이 충분히 좋은 자리에 가서 정말 좋은 한국사회의 방향을 잡고 지역사회든 조직을 정말 한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길을 바라는 마음 갖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끌어주고 많은 정보를 들여서 기획하는 오늘 정말 저는 학계만 34년 정도 굉장히 분야에서 상당히 좀 역할을 해왔는데 교육이 아닌 비정규교육을 평생교육 시스템 모습을 참여해보니까 신선하고 상당히 많은 인프레션을 많이 얻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마음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듯이 한국 국민들 한 분들이 세계를 바꿀 수도 한국 시도들이 전 세계 분위기 시도가 저의 모델 케이스는 지역 개발도 많이 하는데 한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싱가포르처럼 된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구역 다양한 지역의 강점을 살려가지고 한국을 이끌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아까도 있지만 좀 우수한 사례들을 찾아가지고 개발해가지고 한국을 만들어서 뿌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공익을 위해서 먼 국가의 천년의 대계를 위해서 같이 하는 일이란 마음을 먹어서 정말 뿌듯하고 앞으로 무언이 한 분이 중요한 곳에 가서 또한 그렇지 않다면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좋은 역할을 하면서 오시는 분을 그 자리에 떠날 때 정말 좋은 분들을 끌고 갈 때 아름답지 삶이 있어서 좋은 어떤 후손들이 정말 그때 이 시대는 멋있다 정말 대단했다 그런 쪽으로 남기면서 살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평가보다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서 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시간이 조금 한 10분 정도 있어서 우리 총장님께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저희 학교 오리엔테이션만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데 보시고 여러분이 머리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
요거 여기 48개 강좌가 다 있습니다. 여러 개가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강좌만 여러분 잠깐 들어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국제한류문화 원격 평생교육원 선거 이벤트 PD 지도사 과정 주임교수 조다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넣으면서 4명의 대통령 과정에 나라가 여러 가지로 좌우 남남 갈등도 생기고 해서 많이 심각해서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왔다. 여는 누구고 야는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기본이죠. 훌륭한 사람은 기본이지만 가수가 스타가 되고 유명 가수가 되려면 매니저를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노래 소재도 선정하고 작사가 작곡가 만나서 노래를 잘 불러서 연습시켜서 스타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또 내년 6월 1일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도지사, 시장, 군수, 시의원, 구의원, 구의원 해서 한 12,000명 정도가 출마할 텐데 코앞에 선거인데도 사람들이 앉아서 관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바로 잘 서려면 선거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꽃이, 자본주의 꽃이 바로 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한류문화 원격 평생교육원에서는 선거 이벤트 PD 지도사 과정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매니저가 돼서 K-POP 가수들을 만들듯이 이 과정에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친지를 군수로도 만들 수 있고 대통령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군을 가를 대통령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나 참모나 또는 미래 정치 지도자 또는 이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희 과정에 와서 공부를 하시면 선거 이벤트 PD 전문가가 되셔서 지도사 자격증을 받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2달 과정에 모든 것을 담아서 48개 강좌를 들으시게 되면 웬만한 선거는 이렇게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의 전문가가 되시는 것이죠. 선거는 여러분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의 결정체입니다. 이 과정을 잘 공부하시면 선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나 엔터테인먼트나 어떤 분야에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8주 과정으로 이루어져서 한 주에 6강좌씩을 듣게 되는데 총 48개의 강좌를 듣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선거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선거의 원리. 예를 들어 대통령을 한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대통령은 국방, 외교, 내치를 해야 됩니다. 또 지방의회 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거든요. 그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의원, 구의원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원리부터 시작해서 선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선거 2022년 3월 9일 하는 대통령 선거와 2022년 6월 1일 하는 지방의회 단체장 선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는 보통 기반과 간판과 자금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기반은 정당 조직을 갖고 사조직을 갖는 것이죠. 간판은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슈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그러나 기반과 간판과 자금, 다시 말해서 선거 조직과 선전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전략에서 앞서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여러분이 지방의회에서 당선할 수 있는지 아주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드릴 생각합니다. 4조에는 이기는 선거 전략, 선거를 장악하는, 선거는 이기는 사람이 하거든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보셨듯이 첫 번부터 여론조사 앞서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정당 국회의원도 안 해본 사람이 이기는 걸 보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선거가 앞으로는 누가 이니셔티브를 지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 그래서 어떻게 선거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인지, 열세를 가진 후보라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4주에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리고요. 5번째 주에는 선거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옛날에는 신문 광고만 해도 되고 방송에만 나와도 되는데 지금은 방송에 나와도 잘 모르고 유튜브에 나와도 잘 모릅니다. 매체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져서 이 다양한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광고를 해서 텔레비나 잡지나 신문에 광고하지 않고 현수막 하나로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선영아 사랑해라는 현수막을 걸어서 시장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선거 사무실에 현수막만 붙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져서 옛날에는 선거 사무실에 제한이 됐어요. 현수막을 요만큼 붙여라. 지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무실을 구하려면 아는 집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퉁이에 있더라도 큰 건물을 들어가는 게 유의합니다. 잘 되는 곳에 그 건물에다가 전체를 다가 현수막을 걸 수가 있어요. 현수막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매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 잘 집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4주, 5주 지난 다음에 6주에는 경쟁 우위를 정하는 선거운동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칼 LG 롯데에서 광고를 하고 1989년에 이벤트 돌풍을 일으키고, 그리고 91년도 다시 말해 30년 전에 정치광고연구원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서 선거 전략 세미나를 했습니다. 지자체 선거 전략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이 상당 부분 당선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정복 같은 분이 당선이 됐는데, 김포는 알다시피 간첩 출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아니면 군수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 95년 선거에서 유정복 후보가 된 것은 그때 7번 국회의원을 나왔다가 8번째 된 7.8기 김두섭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김포하고 강화의 선거 지구당 위원장이었어요. 그분이 공천을 안 줬어요. 다시 말해서 간첩 출몰 지역에서 1번이 아니면 당선되지 않을 지역이었습니다. 전략을 짜서 유정복 후보는 기호 4번 무소속으로 돌풍을 일으켜서 당선이 되고, 최연소 군소로 기초단체 단체장의 그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알다시피 그 뒤로 국회의원도 하고 인천시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티브가 바로 역전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열세하더라도 역전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7번째, 저는 최고의 승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선거를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을 아는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군대 다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군대에서 전쟁할 때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명령서. 명령서는 상황, 임무, 실시, 행정 및 군수, 지휘 및 통신에서 우리 부대의 상황은 어떤 것이고, 우리 부대 임무는 새벽 4시에 LOD를 준비해서 어디 가서 목표를 성멸하는 것이 있다. 그거거든요. 실시, 행정 및 군수, 지휘 및 통신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작전계획서가 없어요. 작전계획서는 뭐를 바탕으로 하냐면 선거 작전 지도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국회의원이나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에게 선거 지도를 만들어 봤느냐고 물어보시죠.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3국 과정에서 선거 지도를 만들고 선거 전략서를 만들어서 이기는 방법을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죠. 출판 기념회를 한다든가, 전화 홍보를 한다든가, SNS를 활용한다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입니다. 후보를 어떻게 하면 스타로 만들 것인가.
프로덕트 슈드비스타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하고 선거 사무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깨띠를 두르고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후보자 부인 관리, 그 다음에 투표소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서 말씀드리고 8번째 주에는 실전 선거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나 벽보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유세를 했고 어떻게 선거 홍보를 했고 어떻게 열세한 부대가 이겼는지, 다시 말해서 이기는 선거 전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마케팅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마케팅 전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USP, 독특한 광고를 하자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위치를 어떻게 시키느냐, 그리고 마케팅 워페어, 칼 폰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을 할 것인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전쟁은 공격과 방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지역이 만약에 현재 민주당 시장이 하고 계시면 그 시장은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다른 당들은 공격을 하거든요. 방어는 1등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어가 유리하지만 다른 사람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격은 방어자의 3배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열세인 부대가 전면전을 붙습니다. 전면전을 붙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적어도 대등하다면 측면전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게릴라전부터 시작해서 지명도를 높인 다음에 측면전, 전면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독특한 광고를 만드는 방법, 어떻게 선전해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 차별하는 방법, 상대와 어떻게 하는 방법, 투표소에서 표가 나오게 하는 방법, 투표소를 관리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하나부터 자세하게 할 것입니다. 요즘 선거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거법을 잘 이해하면 선거를 승리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등이라면 다행이지만 여러분이 하는 후보가, 여러분이 돕는 시장 후보나 대통령 후보가 열세한 부대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승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익혀서 이번 선거에서 기여도 하시고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끌고 가실 뿐만 아니라 매년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바른 나라, 건실한 나라, 정의와 공정이 숨쉬는 나라, 문화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세계 중심국가, 우리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말릴 수 있는 그런 전략가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면 국제 한류 문화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는 선거 이벤트 PD 지도사 과정 3급 과정은 2달에 48개 강좌로 선거를 성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 와서 공부하시고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이 선거 전략단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꾸며나갈 생각입니다. 같이 하셔서 제가 선착순으로 한 50명 정도만 받아서 제 혼혈을 다해서 모든 비밀을 공개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시중에서 책을 많이 보셔도 좋겠지만 이런 노하우를 공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걸 하면서 여러분에게 공직자 선거법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선거법을 어떻게 잘 지키고 거기서 기회를 찾아내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전략적으로 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 성경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납니다. 골리앗은 힘도 크고 세거든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처럼 싸우지 않고 돌팔매를 던져서 무너뜨려갖고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전략. 여러분, 컨버전스 시대, 또는 소통의 시대, 융합의 시대, 이런 시대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분야가 정치, 선전, 광고, 이런 분야입니다. 제가 기획, 제작, 연출도 오픈해서 알려드리고,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다양한 매체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리에이전 미디어를 가지고 후보를 부각시키고 승리자로 만들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지도해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오셔서 함께 우리 도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분 이상 되는 것 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길 안 하더라도 이거 자체도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김도관이 좋아합니다. 김도관. 그 연석이 하다가 행정부장 김도관이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포에서 자기가 국회의원을 나왔는데 보궐선거에.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후배라서 거기 너 보궐선거에 되게 어렵다.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야 내가 저기 선대본부장 맡아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배님 선대본부장은 다른 사람이 결정됐고요. 자문위원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대변인 해줄게. 대변인도 있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떨어질 텐데? 자신합니다. 저기 잘 들으세요. 유정복이가 갔던 지역이에요. 인천시장으로 갔을 땐 비워서 지자체 국회의원 선거를 나온 거예요. 보궐선거에. 도관아, 내 힘으로 못 이겨. 내가 거기서 보궐선거 되면 대통령 만들어줄게. 똑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했더니 이번에 선거한다고 다니는데 야 기영신아 엎드려줘도 되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에 나왔었죠. 쪽도 안 됐죠. 끝났습니다. 걔는. 손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김도관이가 제 말을 듣고 유정복이가 나간 곳에서 보궐선거에 당선됐으면 대통령 후보로 됐을 것입니다. 조금 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합니다. 제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전략가입니다. 전략가는 매여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돈이나 멍이나 권력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서종원 회장님 잘 아셔요. 마포 가든 호텔에서 그 박세일 교수님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박세일은 정치를 모른다고 해서 저 뒤지게 혼났어요. 그 나오면서 혼나면서 이름도 세일이나 할 사람 데리고 와서 그런다고. 그날 저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세일 씨는 국민생각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전국에 다 있는데 서초에서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제 말을 들었으면 뭐 서울시장 정도는 다 만들었을 겁니다. 조금 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르신한테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오늘 의뢰해서 좋은 기도를 준비하셨을 텐데 시간 관계에서 1시 다 끝내고 식당에 가셔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32차 인생학교 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모임을 정말 귀한 분들 15분과 오늘 17명 오셨는데 성장하게 진행했습니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안고 오늘 맺은 인연이 영원히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